자, 같이 볼게요. 보세요. 오늘은 우리 수화 특강인데, 이제 수화 특강 시간에는 수화만 하고, 정규 시간에는 수상 위주로 할게. 수상을 좀 빨리 끝내야 수원을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화 특강 과제는 얘들아, 다음 주 수화 시간까지 해오면 돼요. 자, 이제 수화 도형에 이동할 거거든? 수화 책 꺼내봐, 얘들아. 뒤로 좀 넘겨줘. 자, 도형에 이동을 할 건데, 선생님 보세요. 오늘 도형에 이동 다 끝낼 거야, 끝까지. 도형의 이동은 얘들아 방법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것이 원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 도형의 이동은 그 단원 자체가 되게 많이 사용되거든.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함수의 도형을 이동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돼. 그래 나중에 2학년, 3학년, 고2, 고3 될수록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문제 풀 때마다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도형의 이동을 한번 오늘은 이제 자세히 단원을 다루고 있으니까 선생님 엄청 자세히 할게. 증명도 하고 원리도 설명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방법도 다 알고 원리도 다 알면 좋겠지만 원리는 조금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 우리 교과도 그걸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아. 그러니까 방법에 집중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도형을 이동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동을 해.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칭 이동을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대칭 이동을 하는데 평행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야. 그게 평행 이동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이동시킨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 3,1이라는 점이 있어. 좌표가 3,1인 점이 있어. 이 점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 라는 소리는 말 그대로 이 점을 X축으로 두 칸 가란 소리야. X축의 방향으로라는 건 X축과 평행하게. 그럼 여기 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점은 5,1이 되겠죠? 뭐 당연하죠. 그러면 이번엔 이 점을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 라고 하면 Y축과 평행하게 Y축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좌표는 5,4가 되겠지. 이제 X축, Y축을 동시에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겠지. 그래서 3,1이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이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랑 똑같은 말이야. 이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면 그럼 이 점을 이만큼 3만큼 가면 그러면 이제 X좌표에 2를 더하고 Y좌표에 3을 더해서 5,4가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게 점의 평행 이동이야. 그러니까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고 우리가 점뿐만 아니라 다른 도형들도 평행 이동할 수 있어. 어떤 함수의 그래프라든지 뭐 함수가 아닌 어떤 원의 방정식, 원의 모양을 뭐 평행 이동한다든지 다양하게 다 평행 이동할 수 있는데 2차 함수가 우리한테 일반적이니까 2차 함수를 한번 평행 이동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2차 함수 위에 모든 점을 다 평행 이동하는 거거든. 써볼게 한번. 얘를 우리 기호로 이렇게 사용하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은 봐봐. 얘를 들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가. 모든 점을 다 평행이동하는 건데 이 점을 추적해보자. 우리 꼭지점이 중요한 점이니까. 지금 꼭지점이 0,0인데 내가 얘를 들고 2, 3 가면은 꼭지점이 2,3에 가 있겠지? 그리고 얘들아 내가 이거를 평행이동한다고 폭이 바뀌어? 갑자기 폭이 줄어들거나 폭이 넓어지거나 해? 그럴 리 없지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래서 폭은 그대로고 볼록한 방향이 바뀌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다. 얘가 되겠다. 라고 이제 그림상으로는, 좌표평면상으로는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의 식이 필요하거든? 이것의 식은 우리 얘들아, 폭이 동일하니까 얘랑 최고차의 개수, 즉 x제곱의 개수가 동일하겠지. 그럼 이것의 식은 y는 꼭지점이 2,3이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y는 x-2의 제곱 플러스 3이 돼요라고 중3 때 이미 배웠죠, 여러분들.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화해서 외울 거야. 미리 소개하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함수식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뒤에 문제 찾자. x축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고 y 대신에 y 마3을 대입하면 되거든. 봐봐. 도형의 이동을 볼 때는 이런 모습이 좋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 대신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 라는 이런 방법을 이제 배울 거야. 지금 몰라도 돼. 아직 안 가르쳐 줬어. 그래서 이런 게 평행 이동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식처럼 만들자. 우리 성질을. 근데 도형이 이동을 할 때는 그 대상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점의 이동. 그러니까 점을 이동하는 거. 두 번째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형. 우리가 보통 이제 방금처럼 2차 함수라던가 어떤 원이라던가 이런 도형을 많이 이동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분류할 때 첫 번째는 점으로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점을 제외한 모든 도형. 그러니까 점은 이렇게 이동하고 점을 제외한 모든 도형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식이 필요한 거라서 선생님이 이걸 앞으로는 식의 이동이라고 그냥 부를게.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할게요. 일단은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그 대상은 점과 식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 점의 이동은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x, y라는 점이 있지. 이 점의 x좌표는 x고 y좌표는 y야 지금. 그래서 이 점을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게요. 그걸 선생님 앞으로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 정식 용어는 사용은 얘들아 x, y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혹은 x축으로 보통 이제 이게 정식이야. 로 m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n만큼 이게 정식인데 얘들아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할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좌표에 m을 더하고 y좌표에 n을 더하면 돼 얘들아. 그러면 이게 되겠지. 근데 너희 어떻게 주목해야 돼? 일단 저거 자체를 납득시켜보면 방금 예를 든 거랑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3,2라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 볼게. 그 말은 이 점을 들고 x축으로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3칸 가란 소리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x좌표에 2를 더하고 y좌표에 3을 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혹은 마삼을 더하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점에 이제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좌표에다 더해주면 되니까 엄청 쉬워. 이해도 잘 가지, 얘들아? 자, 이런 거였고. 근데 여기서 자꾸 누가 되냐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에 집중해야 되는데, 점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x 좌표를 어떻게 바꾼다, y 좌표를 어떻게 바꾼다, 이런 시선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y 좌표를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내가 너희한테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러면 너희는 x좌표에 무조야 봐야지. x 졸려? x좌표에 m을 더하고 y좌표에 n을 더한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그래서 얘가 되는 거지, 결과물로.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에, 평의 이동에 대상, 방법, 결과물, 이걸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내가 얘 때문에 조금 헷갈리거든, 도형 이동할 때 항상. 자, 그럼 이제 점을 대유한 도형,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이 앞으로는 시계 도형이라고 부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이, 얘는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고 y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 라고 방법을 생각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 우리가 보통 함수를 이동하니까 함수를 예로 들어줄게.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도형 이동하지.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혹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서 누가 돼? 이걸 구별해야 돼요. 들지 마. 여기 창문이 없어가지고. 참게. 자, 어떻게 해야 돼서 누가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일단 결과부터 선생님 말할게. 이건 외워줘, 얘들아. 증명은 이따 할 건데 증명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을 확실하게 습득하는 게 중요해, 여기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어떻게는 이거야.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 이게 함수 다룰 때 엄청 중요해, 얘들아. 뒤에 고학년이 될수록 중요한 게 이거야. 너 수원할 때도 이게 나오고 수투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온단 말이야. 다시 x 대신 x-m을 대입하고 y 대신 y-n을 대입하면 돼요. 방법은 이거야. 그럼 이제 결과물은 누가 되냐면 y-n, y 대신 y-n 대입해야죠. x 대신에 x-m 대입해야죠. 자,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되는 건데, 우리 어떤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쓰질 않잖아.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하고 표현하니까 얘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같은 애지. 근데 이제 일단은 도형의 이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얘가 더 좋은 식이야, 얘들아.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써 버릇해야 되겠죠, 우리. 그래서 밑에다가 참고로 써줄게요. 얘랑 얘랑 같은 거 알죠? 자, 이건데 일단 방법을 외우고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볼게. 근데 너희가 이게 납득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방금 했던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그래서 이 식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 그러면은 우리 꼭지점이 2,3이고 아래로 볼록한 얘가 되잖아. 그러면 그냥 이것만 보고도 얘들아, 꼭지점이 2,3이고 얘랑 최고점 개수, x제곱의 개수가 똑같을 테니까 y는 x-2의 제곱 플러스 3이야 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너희. 이건 중3 때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얘를 잘 자세히 보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법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도형을 이렇게, 점이 아닌 도형이지? 그러니까 식이라고 앞으로 표현할게. 이 식을 이렇게 도형의 이동을 해주면, 평행 이동을 해주면 x 대신에 x-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3을 대입하면 돼. 얘가 나와 라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얘를 뚝딱 보내내는 거야. 이게 이 도형의 이동의 의의야. 그러니까 이유야, 배우는.
자, 지금 방법을 외워, 얘들아. 이렇게 여기까지 쭉. 다음은 더 쉬워. 여기만 너희 잘 넘어가면 돼. 여기서 왜 헷갈리냐면, 아, 여기서는 왜 x 플러스 m이고, 여기서는 왜 x 마이너스 m이요? 막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 방법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가 안 헷갈리려면 점인지 식인지를 구별해서 점이면 좌표를 어떻게 바꾼다라고. 좌표를 더한다, 좌표를 더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식이면 누구 대신 누구를 대입한다고 해야죠.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지 실수도 안 생기고, 깊이 알 수 있어. 이게 일부러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기도 하거든. 자, 지금 싹 다 외워 한번 얘들아. 다이야 너무 졸리면 물 좀 먹고 와라. 깼어? 안 깼잖아. 얘들아 이게 이 단원이 어려운 단원은 아니야. 근데 조금 헷갈린 단원이야. 이거랑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벗어나면 되니까 겁먹지 마. 그리고 중요하긴 엄청 중요한 단원이고. 너희가 앞으로 모든 함수를 배울 때 다 도형이 이동을 하거든. 나중에 이제 지수함수든 로그 함수든 삼각함수든 뭐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다 도형이 이동을 하게 돼 있고 이제 수능 형태의 문제, 어떤 킬러 문제들은 도형이 이동을 거의 많이 해. 도형이 이동이 해석으로서. 그러니까 수투가면 더 훨씬 더 중요해지고 미적분 할 때도 중요하고. 자, 어, 이걸 연습해 볼게. 그러니까 일단 평행이동이면은 얘들아 점인지 식인지만 구별해. 그게 제일 우선이야. 그래 안 헷갈려. 예를 들어서 프린트에 있는 걸로 예를 들면 그냥 바로 가자. 1,2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하면 누가 될까를 생각해 볼 거고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포물선을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고 이번에는 원을 이동해 보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서 누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볼 거야. 봐봐. 일단 평행이동인 건 됐잖아. 얘들아 눈치채지잖아. 그러면 점인지 점이 아닌지 혹은 점인지 식인지로 구별해. 그러니까 점이지. 그럼 점의 이동으로 그냥 하면 돼. 그럼 점의 이동은 이렇게 이동하면 x좌표에 5를 더하고 y좌표에 3을 더한다. 자, 머릿속에 좌표평면 그려봐 얘들아. 그냥 5, 3 가는 거니까. 별거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6,5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동할 텐데 이 대상이 식이잖아 얘들아. 점이 아닌 도형이잖아. 그럼 이제 식의 이동으로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5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3을 대입해야지 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끝이야 얘들아. 헷갈릴 것도 없어. x 대신 x 마5를 대입하고 y 대신 y 마3을 대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 자리에 y 마3 대입하고 x만 안 썼어 얘들아. x 자리에 x 마5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y는 하고 정리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x 마6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라고 식을 필요하면 그려주고 다음 원 볼게. 이 원을 이렇게 도형의 이동을 하래. 그 원은 점인 아닌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점을 제외한 도형. 시계 도형으로 가는 거예요. 시계 이동으로. 동현아, 바로 앉아. 졸려 그러고 있습니다. 2시. 피곤하죠, 얘들아? 이제 시작했는데 피곤하면 어떡하냐,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따가 선생님 쉬는 시간 많이 줄게, 얘들아. 중간에 밥 먹을 시간도 좀 줄게. 자, 해볼게요. 어, 자, 도형의 이동, 시계 이동이니까 누구 대신 누구 대입으로 접근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시계 이동이니까. 그래서 x 비워놔. y 자리 비워놔. 그래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요. 이거예요. 얘들아, 원을 내가 들고 평이동한다고 사이즈가 바뀌진 않지? 반지는 절대 안 바뀌어. 내가 이거 평이동한다고 갑자기 원이 커지거나 작아질 이유가 없잖아, 얘들아. 자, 이렇게 돼서 정리해보면 x마 6의 제곱 플러스 y마 5의 제곱은 1. 이렇게 하면 끝이야, 얘들아, 그냥. 그러니까 방법적으로는 되게 단순 명료해.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정리해볼게. 평행이동할 때는 얘들아, 그 대상이 점인지 식인지 구별해. 점이면 좌표에 더하면 되고, 식이면 누구 대신 누구 대입으로 가는 거야. x 대신 x 마이너스 m 대입, y 대신 y 마이너스 n 대입. 이거 지금 외우세요. 동현아, 너무 졸리면 물 좀 먹고 하라. 얘들아, 이거 빨강이를 주목해야 돼. 이래야지 안 헷갈려. 아, 증명을 안 했구나. 증명하지 말자. 이따가 하자. 너희 사용을 좀 연습을 더 하자. 다 외운 친구들은 문제 좀 읽어봐, 얘들아. 너희 국어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수학 문제 풀다가. 문제 읽기가 안 돼가지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읽어, 얘들아. 얘들아, 이게 방법적으로 접근할 거라서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워. 이해만 잘하면 되고 이 방법만 안 흔들리면 돼. 선생님이 실행해볼게. 너희 1번 문제 지문 읽어보면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니까 되게 쉬운데 너희들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해석을 못해서 어려워하더라. 지금 문장에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 1,2를 4,1로
옮기는 어떤 평행 이동에 의하여 0,0이 A로 옮겨진다. 그리고 원점으로 옮겨지는 점을 B라고 한다. 원점으로 옮겨지는 점을 B라고 한다. 그때 A, B, C, D를 구하래. 그러니까 딱 이 상황인 걸 눈치채야 돼. 문장을 읽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화하면 좋아. 자, 그럼 이제 해볼게. 같은 평행 이동이야, 다. 그럼 이 점을 이렇게 하는 평행 이동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대답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 평행 이동이구나 라고 확인됐죠. 이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이었어요. 지금 계속 점의 이동이에요. 줄지마. 자, 이런 평행 이동이에요. 그러면 역시 계속 점의 이동이야.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좌표에 3을 더하고 y좌표에 마이를 하면 돼. x좌표에 3을 더하고 y좌표에 마이를 더하면 돼. 그러면은 a점 좌표 말해볼게. x좌표에 3을 더하고 y좌표에 마이를 더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b 결정 났죠. 다음 c, d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자리가 불편하네.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얘가 된대. 그럼 얘를 이렇게 이동해보면 C 플러스 3, D 마 1이 되겠지. 근데 얘가 얘니까 C는 마 3이고 D 값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아니면 역으로 생각하던가 얘들아. 봐봐. 이렇게 지금 내가 너무 다양한 방법 알려주면 헷갈릴 것 같긴 한데 별거 아니니까 해줄게. 내가 B라는 점을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일만큼 갔더니 3마일 갔더니 원점이잖아. 그러니까 B라는 점이 여기 있었겠지. 지금 위치상으로. 그래서 3마일 갔더니 여기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점을 찾으려면 위로 한 칸, 왼쪽 오른쪽 먼저 해. 왼쪽으로 3칸, 위로 한 칸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할 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얘들아. 아, 이 점을 X축으로 마3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면 이 점이 되는구나 라고 그냥 바로 가도 돼. 양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너희 지금 헷갈리니까 내가 정방향으로만 갈게.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얘가 되는데 두 개가 똑같아 해서 그냥 구하자. 나중 되면 이제 역방향 해석도 되는데 너 지금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이거 역방향 해석까지 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정방향으로만 가. 자, 다음 거 볼게.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점이 이렇게 이동된대. 자, 이거는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가는 평행 이동이야.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는 이동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가는 평행 이동이죠. 괜찮죠? 이러한 평행 이동이에요. 그럼 A는 1이고 뭐 B는 3이겠죠? 그래서 A는 1, B가 3인 거 벌써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도형을 이렇게 이동하면은 어떤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이 얘를 지난대. 근데 얘들아 이제 직선의 이동인데 내가 직선을 평행 이동한다고 뭐 갑자기 이게 원이 되진 않잖아, 얘들아. 여전히 직선이야. 어떤 직선이에요? 그럼 그 직선 얘를 지나요 하니까 이거 식 표현해가지고 지나요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도형 이동을 해볼게요. 이 도형을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근데 얘가 점이야, 아니야? 점이 아니지. 그러니까 시계 이동으로 가는 거야. 그럼 시계 이동이니까 x 대신 x-1을 대입하고 y 대신 y-3을 대입해야지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x 자리,
y 자리 비워놓고 x 대신에 x-1 대입하고 y 대신에 y-3 대입하면 돼. 이 도형이, 이 직선이 얘를 이렇게 평이이동하네요. 별거 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얘가 얘를 지나요 하니까 그냥 대입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정리 좀 할게, 근데. 정리해보면 3x 2y 상수 생각해보면 다 그냥 줄지 마. 마3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물이 이거야. 얘가 얘를 진한데 우리 진화는 항상 대입이지.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9 2c 해서 C값도 구해주면 정답 나오겠죠. 그래서 점의 이동들이었고 여기 두 번은 점의 이동이었고 얘는 식의 이동이고. 다음 거 해볼게. 얘를 이렇게 평이 이동하면 얘가 돼. ABC를 구해줄래? 라는 거 질문이야. 자, 점의 이동이야? 식의 이동이야? 식의 이동? 괜찮아? 그러면 식의 이동인데 식을 이렇게 평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X 대신 식이니까 얘들아 식의 이동은 누구 대신 누구 대입이라고 자꾸 접근해줘야 된다고. 이거 내가 강요하는 이유가 이래야 더 쉬워져 오히려 나중에 가서. 이게 정의야. 이게 개념이야. 그리고 얘들아 너희 이따 증명하면 알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증명 과정 안에서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나중에. y 대신 y 플러스 1을 대입해야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끝이야 얘들아. 내가 얘를 이렇게 도형이 이동을 해볼게. 그러면은 얘를 도형이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x자리 비워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y자리 비워놓고 x자리 비워놓고 x자리 비워놓고 y 대신에 y 플러스 1 대입해주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해주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돼요. 얘가 얘랑 똑같아 하면 끝난 거야. 이거 정리해가지고 계속 비교하면 되겠지. 문제는 끝났어 얘들아. 정리해볼게. 선생님 지금 더 최적화된 방법도 문제 풀다 보면 있는데 그걸로 안 하고 너 이해하기 쉬운 방법 정방향으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제 조금 팁이 뭐냐면 포물선을 내가 평행이동한다고 이 폭이 바뀌어? 안 바뀌지. 너 이차함수에서 폭을 담당하는 건 x제곱의 개수다. x제곱의 개수가 볼록한 모양과 폭을 담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형이 평행이동을 한다고 최고차원 개수는 절대 안 바뀌어 얘들아. x제곱의 개수는 절대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럼 저거 평이동한 게 얘인데 그럼 a가 안 봐도 1인 거야 라고 알 수 있는데 전개하다 보면 또 드러나. 전개해보면 이거 하나 전개했어요. 이것도 전개해볼게요. 이렇게 쓰는 게 센스야 얘들아. 그러면 y는 하고 정리해봅시다. y는 해서 1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해줘서 이렇게 돼. 얘가 얘랑 똑같아 하니까 계수 비교하면 돼요. 같은 식이니까. a가 1이고 여기는 2이고 여기는 0이겠죠. 그래서 ABC 다 숫자로 나온 거예요. 물론 훨씬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조금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진행할게 얘들아. 다만 계산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게 싫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풀어봐 얘들아. 쭉 풀어보세요. 1, 2, 3번. 준영아, 너 화장실 갔다 오면서
4층 프린트해서 복사물 좀 갖다 줄래, 선생님? 하나. 너 선생님 말만 하면 저런 거야. 말 안 할 땐 멀쩡하다가. 졸려? 됐어요. 됐어? 밥 먹었니? 네. 유연아, 잠 깨라. 잠 깨. 바로 앉아. 엎드려 있으니까 더 졸리잖아.
자, 같이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어떤 5개의 점으로 오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점을 다 동일하게 평행이동시켜서 새로운 오각형이 만들어졌어. 새로운 오각형의 꼭지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질문이야. 점의 이동을 해보라는 소리지. 자, 이 점이 이렇게 이동되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다 동일하게 변화시킬 거거든. 이 점이 이렇게 평행이동된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점의 이동이에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이죠. 여기 X축, Y축 이만큼 가면 얘가 되니까. 모든 점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동시켜 주자라는 소리야. 그럼 B'이라는 점은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한 점. C'이라는 점은 이렇게. D'이라는 점은 이렇게. E'이라는 점은 열어 닫자. 닫아버려. 자, 이렇게 되겠죠. 끝. 점의 이동이었어요. 틀렸어? 다음 거 볼게. 자, 이 직선을 이렇게 도형의 이동을 하면,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떤 직선이겠지, 여전히. 기울기가 3인 직선은 평행 이동해도 기울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기울기가 3인 직선일 거예요.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는데, 얘가 얘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때 A가 얼마야? 라는 질문인데, 일단은 해석부터 해야 되겠지.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까?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겠죠?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중심을 지나면 무조건 원의 넓이를 2등분해.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해주면, 이 말은 저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인 1,마이를 지나라는 말로 해석해주면 돼요. 그러면 직선은 그냥 식 잡아가지고 지나요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이제 도형이 이동을 합시다. 식을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x-a를 대입하고 y 대신 y-2a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2a 대입, x 대신에 x-a 대입. 얘가 1,마이를 지나요 하면 바로 끝나, 얘들아. 정리해서 대입해도 되고 그냥 대입해도 되고 그냥 대입할게요. -2, -2a는 3, 1, -a, -1이니까 a 대한 1차 방정식에서 a가 결정났죠? 이렇게 푸는 거야. 물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 뭐 그려본다든가. 근데 지금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게요. 지금 5번까지가 평행이동이었고 이제 6번부터는 대칭이동으로 넘어가는데 훈련을 조금 하고 평행이동 훈련을 하고 대칭이동으로 넘어가게. 그래서 문제 풀 시간을 조금 줄 건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 심플하겠다. 근데 이제 선생님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서 한번 개념해줄게. 이거 교양으로 그냥 봐, 얘들아. 시험에도 절대 안 나오고 교과서에서도 참고 정도로만 있어.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이야, 원래 여기는. 왜 이렇게 하는지. 중3 때도 포물선 도형이 이동하면서 증명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건데 이해 안 가도 괜찮으니까 너무 어려워 이러지 마. 그냥 방법만 정확하게 잘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보면 결국 개념은 자취방정식 개념이야. 봐봐. 함수로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함수가 좀 편하니까. 함수가 아니어도 똑같아. y는 fx라는 식이 있어. 그래서 이 식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하면 일단 나의 결론은 y 대신 y-n을 대입하고 x 대신 x-m을 대입해 라는 게 나의 결론이잖아. 이걸 지금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소리야.
자, 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볼록한 정도가 바뀌진 않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위에 임의한 점 P라고 잡아서 X, Y라고 잡아볼게. 너 이거 문자 사용 때문에 조금 헷갈릴 거야. 그냥 교양으로 봐야 되라. 내가 정석으로는 해줄게. X, Y로 잡아볼게. 그러면 P는 얘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도 만족하겠지. 그래서 Y는 fx가 성립하는 식이야.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알고 있어. 그리고 점 P를 이렇게 이동한 점을 P'이라고 부르면 여쯤 있겠지, 위치상? 그럼 이 P'이라는 점은 이 점을 이렇게 평이동한 점이기 때문에 x 플러스 m 점의 이동, y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연두색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럼 연두색 도형 위에 임의한 점의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 얘랑 얘 관계식을 구해야 돼. 다시 할게.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잡을 수 있는데 P'이라는 점은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이 두 개가 생겨. x'이라는 애는 x 플러스 m이고 y'이라는 애는 y 플러스 n이야. 내가 지금 관계식이 세 개 있는 거야. 얘들아, 자취방정식에서 식 세 개 연립하는 구조이거든. 근데 내가 목표가 뭔지를 봐야 돼. 내 목표는 얘들아 x랑 y의 관계식이 아니야, 지금은. 지금의 내 목표는 x'과 y'의 관계식이야. 왜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도형 위에 이미 한 점에 대해서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x'과 y'의 관계식인데 이 관계식을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거든. 얘를 좀 정리해보면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m이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n이야. 그래서 얘를 저 식에 대입해주면 그러면 y 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n을 대입하고 x 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m을 대입해서 이렇게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 생겼어. 근데 조금 이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두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p 프라임이 y는 y 마이너스 n은 f x 마이너스 m 위의 점이란 소리거든. 그러니까 p 프라임이 이 도형 위의 점인데 지금 그러면 이 도형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 y-n은 fx-m이 돼 라는 결론이고, 결론적으로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x자리 x-m, y자리 y-n을 대입하면 돼 라는 건데, 이거 내가 너희 납득시키려면 너무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정석을 한번 그냥 쑥 보여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나 보다 하면 돼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자취방정식 개념인데 이것을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 절대 시험에 나올 리도 없고 알면 좋긴 하지. 근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거에 에너지를 너무 쓰면 안 좋고 방법에 접근해. 나중에 이게 방법이 익숙해지면 내가 방금 한 설명도 그때 설명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은 사용하는 데 집중하세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쭉 풀면서 내가 지금 한 이 방법이 조금 흔들리는 친구들은 헷갈리면 나한테 말해. 내가 옆에서 잡아줄게, 얘들아.